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2, 나는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최근에 자존감이 바닥이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를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 상황으로 표현이 될까요? 책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사례나 그런 문장으로는 해봤자 맨날 똑같아. 음,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뭐 등등등 여러 예시들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사실 또 이렇게 상담 현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육 현장에 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이 치료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타 이제 그 과목들은 그닥 또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고 잘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학계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복학을 했더니 신입 그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쵸. 들어왔는데, 와우. 일단 저의 위치는 선배인 위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어떤 스펙을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고 역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음,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이거 거짓말 선배지. 이건 완전히, 이제 현장에 없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위축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음, 조금 그렇다 이러고 자신감이 조금 저하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제가 마음을 추스렸죠. 왜냐하면 이것도 안 하려고 음, 하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꼭 상담까지 안 가도 교육과 중재도 중요하다. 나는 이제 그 역할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놓고 내가 잘하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못한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이러면 상담 현장에 도구들을 한번 이렇게 아동들을 향한 도구들 그리고 성인들 그 검사하는 성인 검사 도구들을 내가 조금 이제 구해서 그 도구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내가 그걸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저랑 또 50대인 선생님이 또 상담 학교의 상담 교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음, 보드게임 필요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가 MOU를 맺은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좀 해소하려고 음, 노력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못하니까 여기에서는 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내가 괜히 왔다라는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불안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애착 유형을 보면 해피형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음, 네, 여기까지. 음, 네. 네. 다른 사람들의 스펙에 비해서 내가 위축될 정도로 그렇게 비교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또 있을 있죠. 수도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잘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래도 개발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으니까 나름의 MOU도 맺으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네. 최재희 선생님이 지금 놀이치료 현장에서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모르셨죠? 몰랐어요. 아, 네. 저도 놀이치료 전공이에요, 석사가. 오,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나중에 나중에 알겠네. 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혹시 도움 네. 드릴 게 있으면 드릴게요. 너무 좋네요. 혹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음, 최근까지였어요. 한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어가지고, 음, 음,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자존감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고, 음, 이 타인에 의해서 내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느끼니까 더 힘들어졌었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하고, 음, 그러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는 좀 세게 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눈물이 나고, 어, 음, 네.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사고 위험도 조금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우 그때 음, 이제 정신을 그러니까 딴 생각하느라고 그냥 멈춘 음, 거죠. 가다가 차를 음. 갔다가 브레이크를 정말 밟고 접촉사고 날 뻔하셨나 보다. 예, 그 뒤에서 막 빵빵거려가지고 그 또 정신 차리고 음, 가고 막 이런 음, 상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응? 이제 나만 손해구나. 예, 근데 되게 음, 좀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새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스트레스 상황일 때를 떠올려 보라고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났다가 잠시 생각하니까 음, 그때가 한참 힘들었을 적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I'm not okay라고 여겨지게 되면 익숙하게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여기곤 있지만 내 몸 안에서 내 뇌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방식이 나도 모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I'm not okay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순식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또 내 자리, 내 위치로 오신 것 같아서 음, 다행입니다. 음.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후회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서 후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만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음. 조은주 선생님, 특별히 자존감이 바닥이고 스트레스 상황일 때가 있으셨을까요? 저 얼굴 보여드리니까 좋죠. 네, 네, 좋아요. 반가워요. 목소리, 목소리가 또 다 돼서요. 결국엔 차로 왔어요. 그래서, 아, 어, 말씀하신 이 바로 하나가 떠오르는 게, 음, 저도 지금 졸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9년을 미뤘죠. 수료하고 지금 9년쯤 미루는데, 이 아, 졸업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계속 저한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과연 맞았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데, 어쨌든 졸업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졸업을 못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냥 졸업의 의미가 없지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다른 박사님 한 분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일을 같이 하면서 하려니까 결국 일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졸업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안 돼서 스터디까지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터디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 모든 이유와 핑계에는 일을 잘 해야 해요. 혹은 뭐 상황이 그러했어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되는 분량의 논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받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스트레스를 어, 열심히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스터디를 마치고 나와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랑에게 폭 한타가 던진 거죠. 나는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근데 신랑이 잘못한 게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내가 지금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안 네, 끊기죠. 하고 있는 나를 왜 넌 몰라주니? 이렇게 상대를 향한 비난으로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 계속 일도 안 되고 어, 음, 논문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스터디를 약간 미루기로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졸업을 못한 자체도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 그리고 그 스터디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도 자꾸 미루기를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후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늘 욕심을 냈던 일에 하지 못할까 욕심을 내고 그리고 자꾸 못한 나에 대해서 후회를 또 후회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핵심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졸업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시간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내 상황이 처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뭐부터 하는 것이 일이 술술 풀려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은데 정말 복병이 숨어 있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돼 라고 내 스케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조금 앞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해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조정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애착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내가 애착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애착이란 무엇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갖기 위해서 그런 안정감을 가진 애착이 되려면 무엇이 갖추어져야 내가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애착이라고 여겨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나누게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정한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나? 그 특징들을 또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인생 태도예요. I'm okay, you are not okay. You are okay, I'm not okay. 그리고 둘 다 not okay. 이게 이제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괜찮지만 타인을 not okay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상황이 됐든지 간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는 다 타인의 잘못인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그런 애착 유형은 타인은 괜찮은데 내가 나도 개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이런 혼합형 애착은 이 책에서도 스키조이드 퍼스널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열형에 대해서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나를 나 스스로 알고 싶지도 않고 타인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유형이 있을 때 정말 속이 타죠. 타들어가죠. 그런데 타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유형들이 책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피형은 나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서 소통을 끊고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오케이니까. 그래서 나만 좋으면 된다. 타인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걱정을 하든 말든 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쁜 경험이 회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은 방어 기제로 냉소를 사용하는데요. 어차피 그래봤자 그러니까 내가 만족 못할 거 해봤자 뭘 해. 그냥 안 하고 말지. 안 만나고 말지. 예,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불안정 애착의 회피형에 나오는 건데 회피형 애착의 대표적 행동이 일중독. 일중독뿐만이 아니라 이 중독의 다양한 중독들이 많잖아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극히 드물지만 또 성공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 삶의 지지대가 사라져버려서 예기치 못한 큰 방황을 하기도 한다라고 또 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회피형에 대한 솔루션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안형은 내가 나도 K였을 때, 나 스스로가 나도 K라는 것은 뭘 해도 나 스스로 만족도 못하고 다 무슨 일이든 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형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고 관심을 간섭을 주고받고 또 초조함이 이런 습관이 된 경우예요. 정신과 병동에 가면 이렇게 아지테이션으로 계속 같은 곳만 종종 제자리 걸음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의 불을 옮겨 붙지 않도록 하고 상처는 과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다. 이 여기라는 건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랑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봤자 분명 나를 또 좋아하지 않을 거야. 금방 나랑 헤어지고 말 거야.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도망치고 말 거야. 이런 지속적인 생각들, 이걸 또 스키마라고 하죠. 그런 틀에 갇혀서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불안형 애착의 대표적인 행동은 내가 아닌 타인한테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의존을 버리고 독립된 길을 걷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K고 남도 나도 K였을 때 모두가 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혼합형은 잘난 척, 센 척, 행복한 척, 척척척 이런 가면을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존법이 가면 쓰기.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내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척척척 했던 가짜의 내 모습이었는지 결국 본인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의 끝은 프로불편러래요. 나도 싫고 남도 싫고 부정적인 자신이 된 자신도 또 싫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적 애착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타인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애착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으로 보이느냐라고 제시가 돼 있고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행복한 생각을 하며 행복하게, 또 건강한 생각을 하면 건강하게. 하지만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게, 또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렵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삶이 내가 나를 어떤 삶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으로. 그래서 자타긍정으로 변화하려면 내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생각 자체를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보면 그 안에서는 이제 핵심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믿는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강한지, 긍정적인지, 이러한 이제 핵심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타긍정으로 변화하려면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 3명한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때론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준다면 내가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아까 조은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남편이 얘기해줘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그 심리 상태를 타인이 또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듣고 나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윌슨이라는 분이 심리 테스트 이제 아동한테 했던 거를 성인도 한번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한 건데요. 2분 안에 내가 이 나무에 몇 번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대로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각각 선택한 내용에 대한 내가 뭘 선택했는지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고요.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진행한 부분이 이제 사랑 수업에서 애착과 관련돼서 난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나 이 애착 유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은 다음 주에 정말 나는 애정 결핍증인지 아닌지 그런 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별 증후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렇게 또 인생 태도를 내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의 존재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10시 5분이네요. 지금까지 거의 저만 얘기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이야기도 주고받고 서로의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 사랑 수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얻어가야 되고 변화될 것은 무엇이고 나한테 적용할 점은 어떤 부분인지 그냥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오픈할 수 있는 만큼
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읽으면서 제 자신의 애착 유형과 예, 또 이제 타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들의 애착 유형 뭐 거의 대부분이 불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제가 맞아. 상담하고 게다가 저는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아동 학대로 신고된 아동들과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괜찮은 사례도 있기는 해요. 편한 사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도 이제 윗대에서부터 학대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물림되는 사례들이고 너무 가정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상담도 상담이지만 참 대책이 안 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인제 상담한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어떤 애착 유형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은 여기 해당되는 게 인제 이 윤은경 교수님도 뒷부분에 가면은 본인도 인제 다 혼합돼 있잖아요. 안정 그쵸. 애착도 있고 뭐 불안정 애착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아 이 부분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쪼끔 더 어렸고 20대 때 인제 성인으로 들어서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인제 상담을 또 공부하고 하면서 인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놓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벼락치기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빠른 네. 시간 내에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음,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성격 적응 유형을 한번 이제 테스트해 보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어떤 유형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정신병리랑 같이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성격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걸 해보니까, 오픈을 하는데요. 제가 네, 안티소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요소를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존 전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언니 그리고 제가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위로는 큰 언니가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은 큰 첫째는 첫째라고, 또 막내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쌍둥이 둘을 이제 애물딸쥐처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외할머니 집으로, 그리고 쌍둥이 언니는 이모네 집으로, 엄마 바로 밑에 동생, 이모 집으로 반강제로 그렇게 한 7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음. 그런데 이제 저는 할머니랑 있던 시간이 더 많았는데 언니는 1살, 2살 많은 거기가 이제 형제만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랑 같이 지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모네 집으로 놀러 가면 언니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하니까 계속 외할머니한테 이모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막 땡깡 피우고. 그러니까 제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착과 관련돼서는 참 많은 저만의 분석이 필요했던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현재 나로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네, 윤미경 선생님. 네, 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피형이라고 하지만 어릴 때 보면 또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도 대가족 음, 속에 한 3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사람을 싫어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시골이다 보니 좀 도시 쪽으로 학교를 간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혼자 생활에 독립을 빨리 한 거죠.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그러면서 독립이 조금 반쪽다리 독립이긴 하나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팔은 자기가 그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그래봤자라는 것보다는 이제 인생을 알다 보니 누구나 다 외롭다라는 걸 이제 일단은 전제로 깔고 있고 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본인 문제는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 거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편이 예전에 40대까지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도 일을 좋아하긴 하나 지금은 이제 좀 균형을 찾으려고 의도적으로 되게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제 되게 노력하는데 이제 그 노력이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 11년 전부터 요거 노력이 저는 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애니어그램을 만나고 음, 내가 이런 유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줄까라고 했을 때 나사를 하나 조금 풀고 나사를 하나 풀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그냥 한번 흐트러지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혼자 음, 여행도 갔다 와보고 내가 아니라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음, 그때부터 어 이렇게 긍정적인 솔루션을 많이 줬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향이 있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저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좀 잠도 혼자서 좀 자고 이제 밝은 성향이긴 한데 또 혼자 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외향의 탈을 쓴 내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는 걸 보면. 어, 예,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또 이렇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다 잘하고. 저는 음, 운동 진짜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음, 오늘날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예전에 일중독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일중독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제 목표를 정하지 말자라게 저의 목표거든. 누가 이게 코칭을 가면 항상 음, 목표를 정하고 막 이러잖아. 저는 그거 별로 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봤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또 많이 아파도 보고 치열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그냥 즐겁게 살자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 되면 저는 논문 쓸 생각 지금 없거든요. 저는 음. 일단 수료까지 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학기에 이 과제를 어떻게 치낼 것이며 어느 정도의 내가 수준을 내가 요할 것이며 이제 그 정도만 목표를 제가 잡고 음, 뭐 그리고 이제 소논문도 쓰고 싶지도 않고 이제 교수님하고 그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교수님 저는 소논문도 쓰고 싶지 않고요. 논문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수료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에 이의를 두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랩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이제 학우들하고 만나면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만 들기 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그냥 오늘 하루 이제 주어진 걸 해가면서 그때 감정에 좀 따르자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의 준비가 이제 서서히 돼가고 계신 것 같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은주 선생님. 저도 지금, 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우선 그 발표자료 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유형일까를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피형의 나를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게 있는 것도 같은데, 불안형이, 어, 타인을 더 긍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 듣다 보니 저는 오히려 남을 탓하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음, 어, 남을 탓하고 있었나?
남을 음, 인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인정한 건 아니었나? 그래서 제 음, 제 부정적인 애착은 뭔지가 책을 조금 읽어보면서 유형을 봐야 될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혼합형이라고 하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해서 앞서 있는 회피형과 불안형 중에는 뭘까? 다시 봐도 일 중독이긴 한데 어, 동굴로 들어가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남을 만나서 좋아하고 방어 기제로 냉소는 하나요. 어쨌든 이제 저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네, 짬을 내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 네, 저를 바라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뱀이 나타났을 때의 그 사례하고 또 영화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나는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나 그런 사례랑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하고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는 회피에 가깝나, 또 아니면 회피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도 K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부분으로, 불안형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솔루션들은 각각의 유형별로 되어 있긴 한데, 회피형은 이제 표현하기로는 기찻길 같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찻길은 이제 평행선이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도 잔잔하게 스스로 조용히 심심한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고, 네, 혼합형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다 조금씩 섞여 있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어찌됐던 사람은 본능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안정된 애착을 왜곡시키는 뭐 여러 가지 또 왜곡에 대한 종류도 같이 113쪽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적용해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다 이제 끝까지 읽고 나면 더 명쾌한 해답을 또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미경 선생님, 지난주에는 못 오셨지만 오늘은 꼭 갈 거예요. 또 개인 카톡까지 남겨주셔서 네, 힘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또 들어가세요. 사진 안 찍으신 거 아니에요? 네. 사진. 이제 선생님 하나 그 여쭤볼게요. 어떻게 프린트물 요청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예, 저 어떤 톡하세요. 카톡? 카톡? 네, 예, 카톡 하세요. 카톡 알겠습니다. 하시고 괜찮으시면 제가 연락처 공유해드려도 되고. 네네네. 네. 음. 오늘 해요, 오늘. 제가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자꾸.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찍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사람 만들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pray to God, my heart, soul, and body, every single day of my